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반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아이디는 괜찮은지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호로라이브 아이디, 호로라이브 인도네시아의 이야기인데 왜 오시마치 2세이가 썸네일을 장식을 했냐. 뭐 와타나베 상은 사실상 그쵸, 동남아 혼혈이기 때문에 보면 별 차이 안 나요. 생긴 게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정 출연을 한 겁니다. 그쵸. 자, 일단 현재 인도네시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국회의원한테 400만 원 상당의 주택 수당을 지급을 했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왜 난리냐면 인도네시아 평균 월급이 27만 원인데 그런데 주택 수당을 달마다 400만 원 넘게 준 거야. 뭐 430만 원이니 뭐 그런 소리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포함하면 850만 원 상당의 월 급여를 받아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국민들이 개빡 돌아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평균 월급이 27만 원인데 이제 국회의원한테 주택 수당으로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월급을 포함하면 한 달에 국회의원들이 850만 원 상당을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어쨌든 결국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반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숨진 사람이 이제 배달 라이더 하던 사람인데 이게 경찰 장갑차한테 깔려버린 거야. 그런데 경찰 장갑차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멈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깔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사망자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개빡 돌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불도 지르고 거기에 같이 3명 또 숨지고 또 이거 추가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었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아가리를 쳤어요. 야!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들이 400만 원 그거 받은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하여튼 못 배운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시위하는데 걔네들 다 처벌해 막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턴 거야. 그래가지고 걔 집이 불나고 털리고 돈 다 훔쳐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금마는 지금 뭐 싱가포르인가? 거기에 이제 피해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피해는 안 입었는데 뭐 재산 피해는 엄청나게 봤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가리 쳐터는 애들은 사실상 뭐 죽어도 할 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자, 일단 도대체 400만 원을 왜 지급했냐 요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지급을 한 겁니다. 지금 현 인도네시아 8대 대통령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라는 애는 2대 대통령이 수하르토의 사위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2대 대통령이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자 학살범입니다. 이 자신의 집권을 위해 가지고 약 120만 명 넘게 학살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얘가 이제 31년 동안 독재하다가 경제 위기가 터져가지고 이제 실각을 했어요. 그 사위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이 사위가 이 장인어른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 독재 정권에 이제 장인어른의 경호실장 하면서 학살을 자행했던 친구입니다. 실질적으로 끈아풀 역할을 하면서 학살을 수행했던 애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이제 장인어른이 실각하고 얘도 당연히 군대에서 쫓겨났거든. 그런데 해외 가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인도네시아 돌아와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다 이거예요. 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랑 전두환의 사위가 한국 돌아와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것도 그 정권 시절에 한 자리 치면서 학살하고 그랬던 놈이. 그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죠. 대한민국도 독재자 딸년이 대통령이 됐었잖아. 야, 나 이거 보고 진짜 신기하더라. 그쵸? 게다가 지금 브라보가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정권 당시에 꽁쳐놓은 돈이 많아서 그래요. 해외에 자금을 옮겨둔 것도 있고 그 당시 인맥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외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실제로 그때 벌어둔 돈으로 그냥 조용히 먹고 살아도 평생 먹고 살았을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사업해가지고 정계에 재진출한 겁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법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뒷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동네라서 얘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와가지고 뒷돈 주면서 인맥 이용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뭐 물론 사업이 성공한 거는 뭐 본인 능력이 없던 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무리 돈이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는 정치적인 약점이 너무나도 분명한 친구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쵸? 독재자 끈앞으라면서 학살을 자행했던 애가 되돌아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 전 국민 누가 얘한테 한 표를 주겠냐고. 아무도 안 준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쵸?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치인까지는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갔거든. 3번이 넘게 낙선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약점이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그쵸? 그랬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낙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이나 지지층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번 낙선해버리면 지지층이 박살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얘는 3번이나 낙선하면서도 그 덩어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7대 대통령 조코 위도랑 경선에서 낙선을 했을 때 이때는 이 대통령 된 친구랑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어. 뒷돈도 좀 오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프라보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 PPT가 아니라 버튜버 PPT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는 저 슈카월드 가서 듣고 이거는 버튜버 이야기 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번 주에 슈카월드가 요 인도네시아 이야기 해주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한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7대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원래는 이 인마가 자기 독재자 끈앞을 했었던 정치적 약점을 위해 가지고 일부러 키워준 친구야. 여러분 제가 독재 정권에서 장인어른 밑에서 조금 일은 했지만은 저는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그냥 기득권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 편을 들어주는 요 친구는 아무런 정치 기반이 없는 친구지만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출신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가랑 저는 사이가 좋아요. 이러면서 얘가 막 밀어줬던 거야. 그런데 어느샌가 자기가 밀어줬던 이 조코 위도가 자기보다 인지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얘네들끼리 등 돌리게 돼가지고 대통령 경선에서 맞붙게 된 거야. 자기의 정적을 자기가 키워준 거야. 자기 돈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이없게 대통령까지 뺏기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10년 헤쳐먹고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5년 해가지고 재선되면 10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조코 위도랑 사이가 좀 좋아져가지고 조코 위도가 얘한테 대통령직을 넘기려고 해요. 근데 당연히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넘겨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 대통령이 조코 위도가 얘를 지지하게 됩니다. 뭐 대놓고 지지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은 자기 아들내미를 얘한테 꽂아줬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가 대통령 10년 하고 나면 내 아들로 밀어줘라 라는 거란 말이야. 이 정치 세습을 위해 가지고 빌드업을 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아들내미한테 넘겨줘가지고는 얘를 못 이길 수가 있으니까는 이때는 이제 얘 밑에 가가지고 이 정치 라인에 밑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같이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내 아들한테 넘겨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의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독재 정권의 끈앞을 하면서 학살을 자행한 친구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고. 어렵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그쵸? 그런데 얘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냐면 지난 정권에서 개판을 친 거야. 어떤 정권에서 개판을 쳤냐면 이제 얘를 꺾고 대통령이 됐던 유도요노라는 정권에서 온갖 부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독재 정권에서 탈출해가지고 민간 정부가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군대와 정치를 별개로 나누면서 더 이상 독재는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놈들을 믿고 뽑아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독재자 끈앞을 했던 애를 안 뽑고 얘를 뽑아줬는데 얘네들이 온갖 비리를 뒷돈을 다 쳐받아 먹은 게 다 들통이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프라보라는 독재자 끈앞을 했던 놈이 오히려 청렴한 이미지가 된 거야. 여러분, 저는 군인으로서 절대 뒷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 나쁜 놈들, 여러분들이 믿고 뽑아줬던 놈들이 부정부패 뒷돈 받아먹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떨거지 놈들 다 싹 다 정리하고 올바른 인도네시아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사업으로 성공도 했죠. 그 다음에 뚝심 있는 군인 이미지, 그 다음에 청렴 결백한 이미지를 갖게 된 거야. 아니, 독재자 밑에서 끈앞을 하던 놈이 어떻게 청렴 결백한 이미지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쵸? 근데 실제로 이게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인도네시아가 독재 정권을 겪었단 말이야. 어떻게 독재 정권이 시작이 됐냐면은 인도네시아가 원래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네덜란드에서 독립하고자 일본을 끌어들였어.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지배, 일본 지배, 그 다음에 일본이 핵폭탄 2방 맞고 항복선언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네덜란드가 다시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때 네덜란드 이제 침략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일대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일대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얘가 독재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경제 발전은 어느 정도 됐어요. 독재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나라가 좀 안정화되다가도 뭐 이래저래 난리 나고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학살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또 경제 위기가 터져가지고 독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죠. 근데 또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온갖 비리에 뇌물 스캔들 터지면서 경제가 박살나니까 차라리 이 독재자 시절이 경제 발전이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는 식민지 시절에는 뭐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 그쵸? 물론 식민지 시절에서 오랫동안 경제 발전을 못한 친구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과거를 자꾸 미화하는 놈들이 있는 거야. 경제가 힘들다, 살기 어렵다 이러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잘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었는데, 경제가 항상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을 미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과거 독재를 했었던 군인 출신의 정치가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또 독재가 시작되는 이런 반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절찬 이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 비리 스캔들이 터졌는데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시민들을 억압하고 여론을 장악하고 언론 탄압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또 독재 30년 50년 독재가 시작이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박근혜 같은 독재자 딸년이 정권 잡고 윤석열이 군대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사단 장악하려고 하고, 그게 전부 다 독재 시도라니까. 이거를 절대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독재자의 사위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 5대 대통령이 메가와티 스카르노프트리라는 여자 대통령이 한 번 있었거든. 이것도 초대 대통령 독재자 대통령의 딸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엄청나게 뉴스 많이 탔었어. 초대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해외로 갔던 딸내미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5대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야. 인도네시아가 미친 나라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고, 이거는 국민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동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인도네시아 과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하면, 일단 국가 전복 사태까지는 안 갈 걸로 보여요. 물론 이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끌고 국민들 대학살하고 이러면 뭐 난리가 나겠지만은, 얘가 좋게 넘어가려고 국회의원들한테 매달 400만 원씩 꽂아주면서 정권을 지키려고 했던 친구란 말이야. 이런 온건책을 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학살을 자행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쵸? 게다가 인도네시아 경우에는 나라가 굉장히 넓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지역을 꽉 잡고 있는 귀족 가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족 가문들이 정치가라는 직업을 세습하고 그 지역 유지로서 그 지역의 경제를 꽉 잡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월 400씩 줬던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상대로 학살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보인다, 이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전국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졌지만은, 그래도 정권이 바뀐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이 정권이 바뀌려면은 뭔가 비리 사건이 터졌잖아. 그러면 하야하세요, 탄핵하자 이러면서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 이러면서 너는 나쁜 놈이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국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지금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잖아. 왜 없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정치인이 전부 다 400만 원 처받은 놈이라서 그럴 짓을 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지금 이거 했다가는 뭐 국민들한테 너도 400만 원 처받아 놓고 라는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이제 저는 독재자 끈앞을 놈이고 400만 원 비리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얘가 살해당할 수도 있어. 전 국민을 학살하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정치인이 등장하면 암살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막상 나서기가 살벌해요. 왜냐면은 이게 정권만 적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정권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 400만 원 처받아 먹은 각 지역의 가문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면, 내가 뭐 따지잖아. 너 나쁜 놈이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면 어쩌다가 뭐 지방선거 유사한다고 이제 한적한 시골 가가지고 선거 유사하잖아. 거기서 생판 모르는 애가 그 지역 유지한테 돈 받아 먹은 양아치가 쉬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 바뀌기가 쉽지가 않고, 결국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는 독재자의 재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왜? 400만 원 처받아 먹은 각 지역에 뭐 군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귀족 가문들이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이 정권이 유지되기 시작하면 10년 뒤에 얘가 그 권력을 내려놓겠냐고. 안 내려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독재자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버티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버티버 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호로라이브 아이디에서 첫 오프라인 콘서트를 합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버튜버 오타쿠 놈들은 버튜버 라이브 콘서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냐고. 오타쿠 새끼들 진짜, 나라에 하등 쓸모없는 놈들, 너네들은 투표권 반납해라. 그쵸?
자, 홀로라이브 인도네시아 5주년 기념 라이브가 11월 16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의 남쪽에서 해요. 물론 이런 사회 불안이 계속되면 홀로라이브 인도네시아의 활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쵸? 그러나 이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살을 자행하는 게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너네들이 내 독자에 있는 게 나라 발전에서도 너네들이 먹고 사는데도 편하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어떻게든 마음을 되돌리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홀로라이브 아이디 그리고 웨어버리로 이용할 수 있는 홀로라이브 아이디의 사업을 탄압한다거나 이러기에는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해외 사업가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일은 있을지라도 오히려 탄압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자본을 탄압해야 되는 거는 뭐 민족주의로 인해 가지고 뭐 식민지에서 바로 독립했을 때는 해외 자본 다 쫓아내고 전부 다 국유화 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시기에나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은 해외 자본을 벌어 들여가지고 외국 투자 유치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라 경제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외 자본의 사업이 방해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라이브 아이디의 사업에 방해가 되려면은 진짜로 자카르타에서 국민들을 학살하는 정도의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계엄령 터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문제 없을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물론 뭐 나라가 이렇게 난리인데 저 버투어 궁디빵디 흔드는 거 보겠다고 가가지고 공연 보는 것도 뭐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별개지 않겠나. 그쵸? 그 문제는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간 플랫폼인 틱톡에서는 이 독재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틱톡의 라이브 기능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라면서 세계 외신한테 알리기 위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애들이 계속해서 틱톡 라이브를 켰단 말이야. 그런데 틱톡이 이런 거 너무 잔인하고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라이브를 막아버린 거야. 와, 얘네들은 진짜 쓰레기 같은 놈들이죠. 야, 진짜 경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중국 플랫폼 다운 짓거리를 취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권에 무조건 순응하는 이제 독재자의 끈아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틱톡 놈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아이디 소속 버튜버들이 정치적 발언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랫사람 계정으로 지금 인도네시아가 위험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다치고 있다 이러면서 정치 발언을 자꾸 쏟아내는 거야. 근데 웬만하면 인터넷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왜? 정치 신념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밥그릇이 박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쵸? 키리코코 같은 경우에도 중국 발언, 하나의 중국 발언을 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제 정치적 견해에 반대되는 발언을 좀 했다가 난리가 터진 거란 말이야. 그쵸? 타이완 넘버원, 대만을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소속 버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를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쵸? 근데 뭐 지금 현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정권이 잘못한 거고 국민들한테 정의가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 가지고 요런 식으로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독재 정권이 장기화되고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문제 발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독재 정권에서 문제 기업이고 문제 방송인이라고 지목을 해가지고 얘가 방송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 아이디에서 해고를 시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독재 정권이 장기화되면 탄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홀로라이브 아이디에서 재벌집 딸내미로 유명한 레이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레이네를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라 전체가 거대한 스캔들에 휩싸이면은 독재 정권이 가장 먼저 손보는 곳이 뭐냐면은 언론 미디어거든. 그래가지고 레이네가 걱정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야. 왜? 레이네가 인도네시아 거대 언론 미디어 재벌이거든. 무조건 국민들을 세뇌하고 국민들을 선동과 날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언론 미디어를 장악하고 여러분들 이 400만 원을 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뭐 화교 출신들이 인도네시아의 치안을 나쁘게 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여러분들을 속인 겁니다. 이러면서 선동과 날조를 시도를 할 거란 말이야. 그쵸?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당연히 언론 미디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레이네의 친가가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레이네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독재 정권에 순응을 하냐 안 하냐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야. 순응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방송국 트랜스 세븐 같은 경우에는 CNN이랑 CNBC랑 협력해가지고 CNN 인도네시아, CNBC 인도네시아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구권 애들이랑 또 상당히 친하고 민주주의에 좀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독재를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요 대통령이 내가 독재를 하겠다, 너네들 내 말 들어라고 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대놓고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뭐 뉴스는 안 보내겠지만은 여론 조작에 가담하거나 독재 정권을 옹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독재 정권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겁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라서 뭐 전쟁 나면 해외를 튈 거고, 레이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가가지고 방송하면 되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가지고 적당히 줄타기 잘하면서 살아남을 겁니다. 물론 엄마는 인도네시아 떠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자기 자산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뭐 줄타기 잘못하면 독재 시작되면서 재산을 다 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외에 은닉 자산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독재 정권이 시작되면서 부자 재벌들, 기업가들 재산 탈탈 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한국도 있었고, 한국도 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기업가들 다 털어먹었거든. 중국도 지금 뭐 알리바바도 털어먹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 같은 너네들이 뭐 인도네시아 재벌이 위험하다 이러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